오늘은 Running Dream Part 4, Chapter 15, Chapter 16, 페이지 넘버 259, 페이지 넘버 264까지 함께 읽어볼 시간이에요. 네, 표현들 먼저 정리하고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ust have pp. 와, 이 네 가지 표현을 모아봤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동사와 have pp, 조동사 플러스 have pp라는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죠. would하고 should하고 could하고 must, 조동사 각각의 뉘앙스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어렵지 않은데요. 한번 무슨 뜻인지 맞춰볼까요? 짜잔! 네, 답이에요. would have pp는 했을 텐데, 아이고 내가 했을 텐데 라고 말할 때 있죠. 그런데 실제로 아유 진작 알았으면 내가 했을 텐데 라고 말할 때는 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걸까요? 네,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 않은 것, 반대 사실을 나타내요. 했어야 했어. should have pp는 you should have pp 하면 너 그거 했었어야지 라고 하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유감을 담고 있어요. 또 could have pp는 can은 원래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could를 쓰면 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했다는 건가요? 못했다는 건가요? 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지막 must have pp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고 강한 추측이에요. 이것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알 수 없고요. 강한 추측을 해보는 것 뿐이에요. You must have studied English hard. 너 열심히 영어 공부했으면 틀림없구나. 갑자기 영어를 50점 맞던 친구가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네, 컨닝을 했으면 틀림없구나. 그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했으면 틀림없구나. 이번 겨울방학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모두 100점을 맞아보아요. 네, would, should, have pp, would, should, could, must 조동사와 have pp가 있으면 사실 가정법 과거의 그런 형태이기도 하죠. 가정법이란 무엇이었나요? 실제로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반대 또는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가정을 해보는 것으로 썼었죠. 그래서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 실질적으로 이제 우회적이고 완곡한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한번 예문 볼까요? 챕터 15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I would have had an F if it wasn't for Rosa 라고 말하죠. I would have had, would have pp죠. 나도 F 맞았을 거야 라는 거죠. F를 실제로 맞았나요? 안 맞았나요? 네, 챕터 15의 첫 번째 완전 good news가 나오죠. 뭐냐면 Monday brings some good news. My first A on a test in Miss Rocker's class. 미즈 로커스 클래스가 뭐죠? 네, 매스 클래스죠. 수학에서 93점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93. 와우, 수학 93점이면 A죠, A. 그런데 I would have had an F. 나도 F를 맞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if it wasn't for Rosa. 로사가 아니었더라면 말이야 라고 제시카가 이야기하는데 네, 겸손한 표현 이라기보다는 사실이죠. 로사 아니었으면 예전에 D 맞았었어 막 이러고 F 맞았었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그 남학생이 이제 놀라가지고 에릭이라는 남학생이 제시카한테 와, 너 A 맞았어? I got a D. 나 D 맞았는데 그랬더니 I snort. 제시카가 코웃음 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I would have had an F if it wasn't for Rosa. 로사 아니었으면 난 야 F 맞았을까 F, D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로사의 그 역할을. 그랬더니 나는 수학학원도 열심히 다녔는데 일주일에 2번이나 수학학원 갔는데도 D 맞았단 말이야 라고 했더니 수학학원 집어치우고 로사한테 배우도록 해 라고 제시카가 조언하는 장면이 나와 있네요. 네, 와, 로사는 수학학원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가 봐요.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She's great at explaining math. 로사가 그렇게 수학을 잘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be good at ing 하면 무엇무엇에 능숙하다, 무엇무엇을 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올라서 great를 썼네요. be great at 하면 당연히 good at도 좋은 건데 great 하면 정말 대단히 잘한다 라는 뜻이죠. She is great at explaining math.
수학 문제, 수학 설명하는데 완전 그레이시야. 완전 잘해. 로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단어들 함께 볼게요. exuberant. 네, 발음 함께 따라 해볼까요? 큰 소리로 따라 해봐요. exuberant, exuberant. 발음이 좀 특이하죠? 이 X로 시작되는데요. X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exuberant라고 발음하고요. exube이 아주 풍성한 어떤 상큼한 오렌지, 네, 파인애플 떠올리면서 외워볼까요? exuberant, 풍성한, 풍성한. 과즙이 정말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런 파인애플, 상큼한 파인애플을 떠올려 보세요. exuberant, 풍성한 이란 뜻이고요. 매스랩이라고 에릭이 말을 하는데요. 매스랩은 수학학원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랩, L-A-B는 무엇의 약자인지 알 수 있죠. laboratory, laboratory의 약자예요. laboratory는 연구실이란 뜻인데요. 네,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면 연구소, 연구실들이 있죠. 그런데 수학연구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flunk는 낙제하다, flunk. 낙제, F를 맞으면 낙제하죠. F 한 번 맞아서 낙제하진 않고요. 뭐 F 여러 번 맞으면 완전 학교를 더 다녀야 돼요. 물론 그 과목에서 F라는 뜻은 그 과목이 낙제 점수를 받은 거죠. flunk, 낙제하다, flunk, 낙제하다. 기억해 주세요. wear wear는 옷을 입는 거잖아요. wear on. 그런데 옷을 입다, put on은 wear란 뜻인데, wear 옷은 옷을 입다가 아니라 시간이 더디게, 천천히 흘러가다 라는 뜻이에요. wear on.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다. 옷을 아주 천천히 어디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꼼지락거리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out of nowhere, out of nowhere. out of는 탁 튀어나오는 거고 바깥으로 가는 거고 nowhere. 근데 어디에도 없다 이런 뜻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난데없이 갑자기 불쑥 탁 튀어나오는 이 잘생긴 개빈, 제시카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는 우리 잘생긴 개빈이 out of nowhere 나타나곤 하죠. read A into B. read A, A를 읽다란 뜻인데요. into B, A를 B로 읽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나치게 A라는 의미를 B에게 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read a book, 책을 읽고 그런 게 아니라 read A, A라고 읽는 거예요. into B, B 안에다가 A라는 의미를 두다. 좀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네, 예문 함께 볼까요? I try hard not to read anything into his presence, but it's effort. I try hard. 나는 열심히 노력했네요. 정말 열심히 애썼어요. 원래 try to가 애쓰는 거, 노력하는 건데 try hard라고 강조를 했죠. 난 정말 노력했어. 하지 않으려고. not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으려고. 뭐뭐 하지 않기 위해 이런 뜻이죠. Read anything into his presence. His presence는 나타나는 거죠. 그가 자꾸 나타나는 것에 anything, 그 어떤 것도 의미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but it's effort, 그저 노력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노력은 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에 대해 자꾸 개빈이 여기저기 불쑥불쑥 제시카 주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마다 심쿵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애쓴 보람없이 개빈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심쿵한 거죠. bump in,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bump in이라고 해요. 범퍼, 쿵 하는 이런 거죠. 쿵 하고 짠 하고 나타나는 거고 jot, J-O-T, jot이라고 읽죠. jot down을 많이 쓰는데요. jot down 하면 빠르게 슉슉슉 메모하는 거, 빠르게 써 내려가는 거, 간단히 적어두다 라는 뜻이에요. jot down, 욕하는 거 아니고요. jot down, 간단히 적어두다, 빠르게 메모하다. 요번 단어가 어려운 게 별로 없더라고요. Read after me, speak loudly. 큰 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봐요. Are you ready? Go! Chapter 15. Monday brings some good news. My first A on a test in Ms. Rocker's class. 93! Rosa's skills. Congratulations! She has her usual 100%. But that doesn't bother me a bit. I earned a 93! Thank you so much! I think Rosa, as happy as I am about my grade. And I guess we are being a bit exuberant because Eric Hollander, in one of the seats in front of us, turned around and said, "You got A's? Dude, I got a D!"
his note. I would have had a nap if it wasn't for Rosa. I put my arms around her. She's an amazing tutor. He scratches his forehead. I've been going to math lab twice a week, and this is what I get. Forget math lab, I tell him. Go to room 402. At lunchtime, Rosas will whip your grade into shape. He looks at her. Really? Any day, she smiles. I'm good. I laugh because I'm good is just not something you'd expect from Rosa, but it's so true. He frowns at his paper. Maybe I'll take you up on that. I can tell he's in the place I was a month ago. He's thinking that there's got to be some other way to get help. That he'll figure something else out, something that doesn't require dealing with a girl in a wheelchair. So after math is over, I hurry to talk to him outside the classroom. Hey, I know she's hard to understand at first. I say, keeping my voice down. But that goes away. She's really nice, she's patient, and she's great at explaining math. I'd be flunking without her. He nods, thanks. I can tell he's still not convinced, so I call after him. You can always take the course again next year? He turns and pulls a horrified face. I laugh. Exactly. Then I call, room 402, lunchtime. As the week wears on, Gavin bumps in and out of my life. He's nice, friendly. I do see him with Meryl from time to time, but he also appears out of nowhere a lot. I try hard not to read anything into his presence, but it's an effort. I try to tell myself that I'm more than a legless girl, but that's an effort too. Then, Thursday during lunch, I decide to stop by room 402, and to my surprise, Eric Hollander is inside getting tutored. I wave a quick hello, then slip out again feeling very, I don't know, satisfied? Whatever it is, it feels good. During mass, Rosa jotted me a note. He is so lost. I jot back. You will save him. She smiles at me, and later I see her read the note again, then slip it inside her pocket. I think about all the notes from her that I've kept. I wonder if she knows that she's helped me with much more than mess. It's nice to think I've helped her too. She'll save Eric, and when she does, he will see her, not her condition. I wish more people could. Chapter 6. Friday morning, there's a message from Kiro in the announcements commanding all track members to report to his room at lunch to return uniforms and finalize the banquet plan. But when Fiona and I arrive, we discover there's a third item on the agenda: running leg money. After checks started coming in from the newspaper article, Kiro drew a fundraiser thermometer on his whiteboard. Only it's not a thermometer, it's a prosthetic running leg with zero at the toe and $20,000 at the top of the socket. He's been coloring in the leg with green marker, and anytime anyone wonders how the fundraising's coming along, all they have to do is look at the board. Ever since the televised newscast, I've been trying not to check, but now I can't help but see that the leg is completely colored in. Actually, it's overflowing. Kiros asks everyone to settle down, then announces, this weekend's car wash is hereby cancelled, and those of you who are still baking can stop already. He points to the whiteboard. Way to go, people, you did it! A loud cheer goes up, and then he continues. I spoke with our anonymous donor this morning and She? I ask. I know it's hopeless because I've been nagging him about it since he announced that there was an anonymous donor. But I try one more time anyway. I'd really like to thank her, Kiro. Can't you please tell us? Kiro realized he slipped up, but he shrugged it off with a wave of his hand. I just eliminated half the population.
That's the best I can do. Now, as I was saying, our anonymous donor is still going to send the full $10,000 even though we've collected nearly 15,000 on our own. 15,000? I look around the room. You guys are amazing! Another cheer goes up, and after Kiro explained that any extra money can go to helping my parents with my medical bills, he called item 2 and moves on to passing out banquet information and checking in uniform. While this is going on, I notice Fiona and Mario flirting awkwardly around each other. It's incredibly cute and pretty obvious that he really likes her. And when people begin filing out of the classroom, Fiona eyes asks me if it's okay if she leaves with Mario, so I smile and nod like, go, have fun. Soon it's just Kiro and me. Quiet or weird, he says to me, and we both laugh at the understatement. How can I ever thank you? I ask quietly. He smiles at me. It's a kind, tired smile. Just meet me on the track next year. There will be thanks enough. I nod, and even though there's no handshake, the deal is made, which means there's no room for excuses. I'm going to have to learn to run again. 와우, 네. 챕터 15. 우리 제시카가 수학 A를 맞았네요. 93점, 무려 93점 맞았고요. 물론 우리 제시카를 가르쳐준 선생님 로사 선생님은 몇 점을 맞았나요? 네, 100점을 맞았네요. 100점을 맞았지만, 네, 왜 로사는 100점 맞고 난 93점이야? 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죠. 로사가 아니었더라면 F를 맞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에릭이라는 친구 남학생에게 로사에게 배울 것을 권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이 로사가 내성마비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가까이 하지 않죠. 그렇지만 에릭은 정말로 제시카의 그 조언을 듣고 수학을 로사에게 배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제시카가 너무 뿌듯해하고 feels good,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그리고 챕터 16에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키로 코치님이 모두 팀원들을, 러닝 팀원들을 불러서 2만 달러 모금이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넘쳤다는 이야기를 하죠. 네, 친구들이 15,000달러를 했고, 그리고 익명의 기부자가 10,000달러를 보내줬다고 해요. 그래서 다리, 러너용 그 인공 다리를 사고 남는 돈은 제시카 부모님이 청구서를 지불하는데 쓸 수 있도록 제시카 부모님께 전달할 거라는 내용을 하고요. 그리고 만찬과 연애를 준비하는 그 계획도 이야기하는 와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실수로 키로 코치님이 Anonymous는 익명이죠. Anonymous donor, 익명의 후원자인데 그녀가 라고 쉬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키로 코치님은 누군지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고 제시카가 쉬? 그녀라고요? 누구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라고 애걸복걸 레깅 하지만 절대 키로 코치님 인구의 절반을 내가 제거해버렸네? 아니야, 말 실수한 거야 라고 말을 돌리죠. 하지만 뭔가 느낌이 키로 코치님은 누군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마지막 부분, 챕터 16의 마지막 부분, I'm going to have to, 나는 배워야만 한다. 뭘 배워야만 하나요? Learn to run again, 다시 달리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네, 키로 코치님께 제가 감사하다고 말했나요? 제시카가 쭈삣쭈삣 말하니까 웃으면서 말씀하시죠. 그냥 내년에 다시 나를 만나면 돼, 트랙에서. 그 말은 뭐죠? 네가 내년부터 러너로서 다시 활동하면 돼. There will be thanks enough. 그거면 충분히 감사를 표한 거지 라고 말하고 I nod, 고개를 끄덕이고 물론 no handshake, 악수를 하지 않았지만 the deal is made. 계약이 이미 성사되었다. 네, 재미있는 표현이죠. 웬들린 작가님의. 그리고 no room for excuse, room이 방이라는 뜻인데요. 공간이나 여지 이런 뜻도 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러닝을 다시 배워야 한다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최고 실력의 러너였지만 우리 제시카가 이젠 장애인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페이크 레그, 또 러너용 그 프레테식 레그를 달고
달리기 연습을 충분히 해야지 옛날 실력이 돌아올 테니까요. I'm going to have to learn to run again 이라고 말하고 끝났네요. 와, 우리 제시카의 멋진 활약 점점 기대되죠? 다시 러너로서 네, 최고의 실력을 그렇게 낼 제시카를 그리면서 응원하다 rooting for였죠? We are rooting for her. 그녀를 응원하면서 오늘 시간 마칠게요. Thank you for listening. Catch us soon. 다음 시간 챕터 17으로 돌아올게요. See you. Bye bye.